자, 우리 요거 교재 수학원 여기서 같이 좀 볼만한 문제들 볼 건데, 일단 요거 1번 문제는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흐름 방향만 좀 이제 잡아줄 건데, 보신 분도 있고 한데, 본인의 풀이랑 한번 잘 비교해보세요, 이제. 필기 좀 잘 해주시고. 자, 일단은 요거, 나도 기억이 좀 나는 문제인데, 이 당시에는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거든, 그 당시에는. 자, 이제 로그 함수랑 원이랑 만나는 교점 PQ가 있어가지고, 이제 선분 PQ가 원의 지름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여야 되냐면, 사실은 이 도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는 게 당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잖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좌표를 이제 뭐 P, 로 뭐 잡고 하겠죠, 처음에는 이제. P, 로그 AP. 여기는 이제 뭐 처음에 Q, 로그 A의 Q로 잡고 하겠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이제. 항상 그 수학 문제 풀 때는 그 보통 문자, 미지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미지수의 개수가 이제 이렇게 쓰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 거잖아요, 이제. A, P, Q 해가지고 3개야, 이제. 그러면은 식도 3개가 나와야 되겠거니 라는 생각은 항상 어떤 수학 문제를 풀든 간에 갖고 가야 돼. 항상. 그럼 식 3개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 PQ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중점 조건의 식을 쓸 수가 있겠지? 중점 조건에 대한 식.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점 조건에 대한 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중점. 여기 중심의 좌표가 현재 4분의 5,0이니까 4분의 5,0이니까 여기서 P 더하기 Q가 이제 그 2배에서 2분의 5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끼리 더한 거. 로그 A의 P 더하기 로그 A의 Q가 얘가 이제 Y좌표 0으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을 거야. 0으로. 식을 쓸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이게 합쳐지니까, 로그가 합쳐지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되니 진수가 1이어야 가능하죠? 진수가 1이어야.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 식만으로도 이미 PQ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 PQ에 대해서. PQ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고, 그 참고로 이제 그 필기는 책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책에다가 이제. 필기는 책에다가 하세요. 자, 그래서 프린트랑 같이 좀 보면서 이제 좀 확인을 하시고, 필기할 게 있으면은 책에다 일단 하세요, 이제. 책에다가. 책에다가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책에 이제 거기 그 프리 스테이지 같이 적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필기할 건 한 번에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책에다가. 필기는 책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푸는 거는 프린트로 할 거고. 자, 요거 이제 연립해주면 되는데, 요거 좀 문제 많이 풀어보면 PQ 바로 나오지 않네? 몇하고 몇이야? 역수관계니까 2하고 2분의 1 이런 게 좀 바로 보이면 좋아. 이런 거에서 시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거에서 이제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더 큰 게 2일 거고 작은 게 2분의 1일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P가 2, Q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세울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려면은 식이 하나 더 필요하긴 하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써먹어 봐야 될 정보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반지름. 이제 원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중심좌표랑 반지름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좀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아니면 뭐 지름으로 해도 되고, 지름으로. 그래서 난 반지름으로 한번 식을 세워보게 되면은, 반지름으로. 그러니까 반지름은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이제 그냥 해석해 버려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로. 그래서 저 4분의 5,0이라는 원의 중심이랑 저 P가 현재 2였으니까, 현재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다. 라는 식을 세워도 될 것 같아. 반지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루트 해가지고 해보면은 반지름 R은 X끼리가 지금 4분의 3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Y끼리는 그냥 이제 로그 A의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그냥 써주셔가지고, 이게 저 반지름 4분의 루트 13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써서, 로그 A2가 뭔지 구해볼 수가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아마 A까지 아마 구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A까지 구해서 이제. 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분 잘 푸셨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 당시에 이게 정답률이 좀 낮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그 기출 문제를 많이 되게 접해보고 푸는 거야, 사실은 이제. 왜냐면은 요 당시에는 요게 약간 좀 신유형 같은 약간 좀 생소한 유형의 문제였단 말이야, 이제. 요 당시에는 이제. 그래서 그 요 당시 애들은 우리보다 좀 학습이 좀 약간 그 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교육 과정도 다르고 이제 범위도 다르다 보니까 이제 요때는 이제 이게 지금 출처가 이과죠, 이과. 가형이죠, 가형. 어, 요 당시 가형은 아니 이게 어떻게 정답률이 낮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요 당시 가형을 우리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그 선택 과목 확통 하나만 하면서 꿀 빨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니? 어, 미기화학을 다 했던 세대야 이때는 미기화학을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개별 문제 난이도는 지금이 더 어렵긴 한데, 근데 이제 이 표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요장시가 더 높습니다. 요장시. 자, 그래서 여기서 A9에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A9에서. 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일단은 그냥 흐름만 좀 잡고 해볼게요. 이제 흐름만 잡고. 너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나?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문이과 다녔을 때 뭐 이과 수학 따로 보고 문과 수학 따로 볼 때 이제 문과 수학 1등급이 뭐 이과 수학 4등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이런 얘기?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옛날 그 문과가 1등급이면은 이과가 한 4등급 정도? 그럼 우리는 통합이잖아요? 통합이면은 한 몇 등급으로 가야 될까, 이거? 통합이면은? 통합이면 몇 등급으로 가야 될까? 내가 봤을 때는 한, 뭐, 중간이니까 뭐 2, 3 정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좀 더 가까워, 여기에. 여기에 좀 더 가까워.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좀 더 몇 년 더 일찍 태어나가지고, 문이과 시절에 이제 그 수능, 그 시험을 만약에 봤다면은, 이제 만약에 본인의 현재 그 모의고사가 3등급이 나온다, 평균적으로 수학이. 그러면은 요때는 4등급 이하가 나올 거야, 아마 4등급 이하가 이제. 요때 굉장히 치열했어요. 요때 굉장히. 자, 그래서 우리는 요때보다 되게 좀 꿀 빨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통밖에 공부 안 하잖아요. 확통 하나밖에 이제. 얼마나 편하게 공부하는, 편하게. 자, 그 다음 요것도 일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푸신 분도 있고 한데, 근데 이거 작년에 내가 풀어주긴 했을 건데? 기억나니, 이거? 진짜로? 어, 다 풀어드렸던 문제들이 많아, 사실은 이제, 요게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재작년 9월 모의고사인데, 요것도 그 당시에는 좀 되게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예요, 이제. 좀 생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요렇게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제 곡선 y는 2x제곱 위에 2점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y는 x, 로그 2x.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함수를 다룰 때에는 지수로그 함수가 둘 다 나온다, 언급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역함수 관계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기본적으로 밑이 같으면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밑이 같으면은 그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는 대놓고 역함수죠? 대놓고 역함수. 자, 대놓고 역함수죠. 자, 혹시나 만약에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 좀 믿고 싶지만 역함수 구하는 법을 다 알고 계시죠? 왜 안 그래도 계지? 한 명쯤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역함수 구해보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x는으로 좀 정리해줘야지, x는으로. 얘를 x는으로 정리하려면은 양변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취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랑 y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y는 로그 2x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어. 자, 그래서 이제 역함수 관계라는 거 캐치하시고, 그리고 요런 얘기도 제가 작년에 했었거든요. 이제 그 지수함수를 먼저 그릴 건데, 그 지수함수가 이 직선이랑 만나니 안 만나니 이거? 안 만나는데, 근데 이거 제가 아마 작년에는 수업했을 때 얘기했는데, 저 지수함수랑 이 y는 x가 이제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있잖아? 접할 때의 그때의 요 밑의 값을 내가 대략적으로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기억나는 사람? 몇이라고 했니 내가? 1점. 오, 맞아. 루트 2랑 거의 비슷해. 루트 2랑 이제. 맞아. 루트 2랑 거의 비슷해서 1.414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정밀하게 뭐 소수점 둘째, 셋째까지는 뭐 몰라도 되지만 대충 1.4 정도 돼요. 1.4 정도 이제. 막 문제 풀 때 막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리는 데에 도움은 될 거잖아. 아, 밑이 이제 1.4 정도 대충 되면은 접할 때구나. 근데 그보다는 이제 밑이 크니까 안 만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겠구나. 밑이 커야 더 급격하게 올라갈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대칭으로 또 접어 주셔가지고 y는 로그 2x 이렇게 이제 해주는데 y는 2x 해주는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직선 AN, BN의 기울기가 3이래. 기울기가 3이면은 이제 적당히 두 점 A, B를 잡아가지고요. 적당히 뭐 이 정도쯤으로 잡아서 얘네 두 점을 내가 뭐 A, B로 잡자 이제 A, B로. 근데 그 하나 생각할 점이 어제 그 시험 볼 때도 했지만 A, B 위치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A가 역인지 역인지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생각해야 돼, 잘.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보시면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요 a'n, bn을 지나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이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에 대해서 구하래.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원이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이제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려면은 이게 이제 원을 그려봤을 때 이 선분 AB가 현이잖아, 현. 현의 수직 이등 분선이 원의 중심이랑 만나서 원의 중심을 대충 요 정도쯤 찍으면 돼. 이 정도쯤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면서 원을 이렇게 좀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원은 완전 대칭인 도형이다 보니까 이거 대칭으로 접으면은 이제 요거 y는 x 대칭 해가지고 뭐 요 정도. 여기도 이제 y는 x 대칭 이동해가지고 요 정도 잡아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중심이 얘이면서 요 네 점을 지나는 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요 네 점을 지나는 원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이 나오게 되긴 하겠는데 근데 로그 함수랑 만나는 교점 두 개 중에서 더 x좌표가 큰 쪽에 요 놈의 x좌표가 이제 xn으로 나와 있죠. xn으로 이제 xn으로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야. xn으로 현재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여기 점 B를 보시면 지금 이 B랑 이 점은 대칭 관계니까 요 X좌표가 요 Y좌표랑 같을 거 아니에요? 요 Y좌표? 여기가 XN 아니네, XN. 여기가 XN으로 나올 거야, XN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아직 나조건을 우리가 확인 안 해봤는데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n이래요, 루트 10n. 자, 근데 우리 그 특히 지수로 함수할 때 너무 그동안 많이 나왔던 기출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작년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야. 기울기가 3이거든, 지금 여기. 여기 선분 A, B의 기울기가 3이야. 기울기는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보는데 기울기가 3이라는 얘기가 이 밑변의 비율, 나는 비율을 가로로 쓸게. 밑변의 비율이 3이면은 이 높이의 비율이 3인 거잖아, 이제. 그럼 피타고라스 치면은 여기 빗변의 비율이 루트 10이죠. 빗변의 비율이 루트 10. 요거 내가 많이 설명했지, 작년에? 근데 빗변의 실제 길이가 루트 10n이야. 루트 10n. 루트 10n인 거야. 비율과 실제 길이를 비교했을 때 비율에다가 n을 곱해버리면은 실제 길이가 나오니까 비율에다가 n을 곱해버리면 비율에다가 n을 곱하면은 실제 길이가 나오죠. 실제 길이가. 실제 길이가 저렇게 나옵니다. 실제 길이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또 어떻게 풀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항상 이제 이런 함수 나오면은 좌표가 안 나와 있으면은 내가 도입해야 돼. 잡아야 되는 거야. 좌표를 이제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 A라는 점의 좌표를 뭐 A, 2의 A제곱으로 잡아줄게 이제. 문자 잡을 때에도 지금 여기 문자가 중복돼서 쓰이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잘 인지하시고 항상. 그러니까 이제 습관 자체를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에도 좌표를 이제 뭐로 잡아야 되지? A로 잡아볼까? 할 때 A가 쓰였는지를 본단 말이야. 안 쓰였으면 이제 A로 써도 되니까 쓰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여기 점 B의 좌표는 얘는 이제 A의 좌표에서 평행이동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n하고 3n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A에서 n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의 A제곱에서 3n 더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좀 잘 들어야 되는 거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 그 우리 어제 시험 본 것 중에서 그 22번 기억나십니까? 22번? 그 지수로그 함수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어제 설명할 때 그 되게 그 식이 많아가지고 그 식을 잘 요리조리 정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 식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식 정리를 이제 할 때 딱 복잡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잡아주면 좋아. 뭘 잡아놓냐면 잘 들어봐. 원래 항상 우리가 그 어떤 문제에서 정보를 이끌어낼 때 가장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 그럼 그 점의 좌표를 그 함수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함수에다가.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사실 없는 게 내가 x좌표를 a로 잡아서 그 a를 이제 주어진 함수에 넣어가지고 y좌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얘를 봐봐. 얘. 잘 들어야 돼 이거. 얘는 지금 좌표가 a 플러스 n 2의 a제곱 플러스 3인데 이 좌표는 지금
얘에서 평행이동으로 표현된 좌표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아까처럼 이 A처럼 X좌표 A 플러스 N을 여기에 대입해서 얻어낸 Y좌표가 아니지. 평행이동으로 표현이 된,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표현이 된 거잖아.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냐면 이 점의 좌표를 여기에 대입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새로운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대입해 주시면 이제 2의 a제곱 플러스 3에는 2의 a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y좌표 자체가 곧 xn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 2, 3을 이제 다 대입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1, 2, 3을. 근데 이거 그 식 여기서 바로 1, 2, 3을 대입하려 하지 말고 1, 2, 3을 대입하려 하지 말고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놓고 해보자. 식을 정리해놓고 봐봐. 이 식을 좀 정리해줘야 되거든. 이 식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저걸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이제. 자, 잘 들어봐. 보통 우리가 그 문제 풀 때, 수학 문제 풀 때 xn이잖아, xn. 그 xn은 그 지금 이 b라는 점의 y좌표인데 보통 n으로 표현이 된 식일 거야. 문자 n으로. 그럼 너네는 xn을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xn이 오로지 n으로만 표현을 할 생각을 해야 돼. 오로지 n으로만 표현할 생각. 근데 지금 얘가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은데 다 n 말고 다른 문자 a가 껴들어가 있지 않니?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a를 n으로 표현할 생각을 해야 돼. a를 n으로 표현할 생각을 여기서. a를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a를 n으로.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a를 n으로 표현하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이거를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거. 이거 식 정리하는 요령이 좀 있어야 돼. 2의 a제곱 플러스 3n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곱셈으로 분리해 보시면 곱셈으로 이렇게 분리해 보시면 이거 지금 2항 해가지고 동류항 묶을 수 있니? 얘 2항 해버리게 되면은 2의 a제곱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3n.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의 a제곱이 뭐야?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니?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2의 a제곱의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2의 a제곱의 값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xn을 오로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목표야. 근데 xn은 뭐 요거도 되고 요거도 되지만 xn이 요거 방금 나온 2의 a제곱 여기다가 3n만 더하면 되지. 3n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xn은 이제 요 2의 a제곱에다가 이제 그 3n을 이제 더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아니면 요거로 쓰셔도 됩니다. 요 곱셈 버전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최종 xn을 이제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2, 3을 대입해서 풀 거야. 1, 2, 3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계산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자, 그래서 뭐 푸신 분들은 되게 잘 푸셨는데, 이거 요 당시에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거든, 요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절반은 푸셨네요.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일단 여기 좀 쓰시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푼 풀이랑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서 좀 잘 풀었는지, 좀 내가 혹시 좀 비효율적으로 좀 풀진 않았는지, 아니면 혹시나, 나는 좀 더, 내가 선생님이 풀어주는 풀이보다 더 잘 풀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따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자, 그 다음 문제는 이건 쉬워서 넘어가야 되겠죠? 2018학년도 수능 나형 13번. 이거 3점짜리니까 이거 넘어가면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2025학년도 9월. 요거는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 이것도 그 방금 요 문제랑 똑같이 재작년 9월이거든요. 재작년 9월. 요거 10번 치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야. 10번 치고는 이제. 10번 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봐봐 얘들아. 지금 요거 아까 우리 요 문제 있죠. 요거 아까 여기 지금 8분 중에서 4분이 풀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14번이죠. 지금 요 7번 문제는 이제 5분이 풀었어, 이제. 물론 앞번호니까 한 분이 더 풀긴 했는데
그래도 앞번호 치고는 그래도 좀 약간 잘 안 보이는 문제거든요. 이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한 분 빼고는 다 미적분을 하셨으니까 한 분 빼고는 이제 너 왜 경제학과인데 왜 미적분 안 했어? 봐봐. 이거 일단 문제 상황을 그려볼게 이제 요거. 직각 둔각을 지금 A라고 잡죠? 이렇게 둔각을 잡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지금 미적분 언급을 왜 하냐면은 미적분을 배운 사람이 이런 거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이런 게 이제. 자, 그럼 반대로 확통만 배우면 유리한 거 없나요? 없어. 자, 봐봐. 여기서 이제 A가 지금 이제 둔각이고요. A에서 BC를 향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AB 대 AC가 이 루트 2대 1. 자, 이런 표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미지수로 뭐 루트 2A, 그 다음에 1A 이런 식으로 보통 잡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AH의 길이가 지금 2라고 나와 있어 이제. 그 다음에 ABC 외접원. 얘들아 일단 외접원 언급되면은 일단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일단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일단 무조건 하란 얘기야. 사인 법칙을 안 쓰고 외접원이 언급이 된다. 그런 문제는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염두를 무조건 해 일단은.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일단 어떻게 염두에 두냐.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구해놓읍시다. 외접원의 반지름 저기 루트 씌워주시면 5루트 2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서 ABC의 외접원이죠. ABC 외접원. 자 이게 좀 보여야 돼 이게 이제. 일단은 말 그대로 그 사인 법칙을 일단은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삼각형 ABC에서. 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일단 쓰고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 이 말 자체가 사인 법칙을 써라 라고 약간 지시해주는 느낌이기도 하죠. 자, 이 R은 해준 다음에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을 쓸 때 어떻게 사인 법칙을 쓸지 생각해야 되잖아. 어떻게 쓸지 이제. 근데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삼각형 ABC에 대해서야. 일단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걸로 뭔가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사인 요거분의 요거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인 요거분의 요거로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이상한 사람 막 사인 요거분의 요거 이런 사람 없겠죠? 정보가 좀 없잖아요? 자, 근데 굳이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면 B 부분으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을까? C 부분으로 사인 법칙 쓰는 게 좋을까? B야 C야? C? B야 C야? 어디로 써야 되니 이거? 사인 법칙을? 푸신 분? 어디로 써야 되니? 근데 사실 이제 그 어디로 하든지 간에 사실 상관이 없어. 왜냐면은 모양이 약간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약간 주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로 해본다. 만약에 여기로. 그러면은 저기서 사인 법칙을 사인 B분의 바라보는 거 A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사인 B분의 A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미적분 얘기를 왜 했냐면은 우리 미적분에서는 이제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좀 우리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다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할 거예요, 이제. 그 사인이 뭐분의 뭐인지가 익숙할 거야, 사인이. 자, 미적분 안 하신 분. 사인이 뭐분의 뭡니까? 빗변, 밑변, 높이. 분의. 헷갈린다. 미적분 왜 안 했을까? 자,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야. 빗변분의 높이. 그래가지고 요 사인 값을 어떻게도 바꿔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 삼각형 ABH에서 빗변분의 높이, 노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루트 2A분의 2 이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가지고 요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2분의 루트 2A 제곱 요거 번분수 쳐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이제 이게 삼각형 이제 ABH에서 사인을 쓴 거죠. 삼각형 ABH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A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따라서 얘네들이 같구나. 한 번 더 쓸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분의 루트 2A 제곱이 뭐시기냐면은 10루트 2다 라고 해서 한번 A 한번 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A 구해서 해보시기 바래요. 그 미적분에서 이제 주로 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요거 있거든 이제. 요거 한번 우리 잠깐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자. 요거 이제. 일단은 요 정도만 하면은 이제 아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A를 구하면은 직각삼각형 뭐 피타고라스 때려서 할 수 있겠지? 우리 확통 되네 이거? 그치. 자, 우리 요거 잠깐만 좀 연습 좀 해보자 이제. 우리 그 확통 하신 분 있으니까 잘 들어봐 이제.
그 우리 미적분에서 요거 있지, 요거 이제.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니? 그렇지, 알겠지? 자, 빗변이 주어질 때, 여기 세타라고 할 때, 여기 길이가 뭐였습니까? 여기 길이가? A 코사인. 이거 기억나니 이거? 여기 A 코사인으로 표현되고, 높이가 뭐죠, 높이가? A 사인이야, A 사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문과, 왜 이런지 알겠니? 왜?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그대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나올 정도로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돼, 이제. 그래서 요거 또 다른 버전이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만약에 이제 밑변이 주어지게 됐을 때는 이때 높이가 뭐죠? 높이가? 탄젠트. A 탄젠트로 표현이 되는 거야. A 탄젠트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개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 요 세 개 정도는. 원래 더 있죠. 여기서 뭐 빗변 해가지고 이제 빗변이 여기서 뭐 A 시컨트 이런 거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개는 공통해서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통해서 이제. 알겠지? 우리 미적분 시험 보시는 분 다 알아야 돼. 이거 다 알아야 되고. 이렇게 연관지어서 기억하셔야죠, 이제. 코사인이 원래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문제에서 빗변이 주어져 있을 때 밑변을 구해라. 그럼 코사인, 빗변에 코사인을 곱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서 기억해 놔야 되는 것들이야, 얘네들은. 공통에서도 요게 좀 간간히 좀 쓰여. 공통에서도. 그 너네 이번에 그 7월 모의고사 몇 번이죠? 14번.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 있거든요, 그거. 그 문제에서도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좀 많이 연습해 놨다면 좀 조금 더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숙지해놔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요거 이제 다 푸시긴 했는데 요거 언급만 좀 빨리 이제 좀 하면요. 요거 이제 혹시나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겠죠? 여기는 코사인 x인데 여기를 막 사인 7분의 x로 잘못 보시는 분 없겠죠? 7분의 x로? 7분의 파이죠? 막 가끔 가다가 막 파이랑 x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씩은 나와, 이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코사인 함수를 먼저 좀 그려내가지고, 코사인 함수를 그려내가지고. 그 사인 7분의 파이보다 더 작아야 돼요. 사인 7분의 파이보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삼각함수를 다룰 때에는 삼각함수가 같은 종류로 좀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좋아. 같은 종류로. 근데 지금 삼각함수가 서로 다른 종류잖아요. 다른 종류. 다른 종류이다 보니까 같은 종류로 좀 통일시켜 놓는 게 좋은데, 동현아, 우리 문과. 수학은 항상 거꾸로. 자, 우리가 보통 각변환을 이제 많이 써먹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서 이거를 각변환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로도 바꿀 수 있어야 돼. 거꾸로 가능해야 돼, 거꾸로. 저게 일단 돼야 돼. 저게 이제. 일단은 뭐 부호로 보고 판단해야죠, 이제. 1사분면이니까 1사분면의 각으로 도입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이 뒤집히려면은 2분의 파이 꼴이 등장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해주게 되면은 저 사인 7분의 파이 있죠? 사인 7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 y는 사인 7분의 파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아니, 잡혀 있는데 이게 곧 이제 뭐랑 같느냐? 이게 곧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저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가 주어지는데 지금 이 두 함수의 교점이죠, 교점.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교점 하나가 요 그대로 아니야, 그대로.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가 여기 첫 번째 교점일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가 되는데 여기가 사실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요 간격, 요 조그만한 요 간격이 7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지? 요 간격이 7분의 파이여야 될 거야. 7분의 파이. 요 간격이 7분의 파이. 이제 사실 문제에서 구해주는 게 뭐냐면은 요거 구하는 거죠. 그 이 주어진 부등식. 코사인 함수가 저 상수 함수보다 더 밑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가 알파 베타래. 더 밑에 있으려면은 여기가 알파 베타여야 되거든요. 여기가 알파 베타. 여기가 알파여야 되고요. 여기가 베타여야 됩니다. 베타. 알파 베타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타를 구하려면은 요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대칭성. 요 간격도 7분의 파이죠. 요 간격도 있는데 똑같이 7분의 파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x 좌표 자체가 이제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로 나오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요 베타에 해당되는 거는 2분의 3파이 플러스 7분의 파이가 되어야 될 거야. 이렇게. 되십니까? 자, 좀 사소하지만 계산의 요령을 보여줄게. 사소하지만 베타 빼기 알파라며. 그러면은 이거 통분해가지고 빼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빼는 게 나아. 이 상태에서 바로 빼면은 분모가 같은 것끼리 끼리끼리 빼면 되잖아 이제.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베타고 이게 지금 알파죠, 그죠? 그래서 2분의 모시기를 빼주면은 파이가 나오고 7분의 모시기끼리 빼면은 7분의 2파이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7분의 9파이로 답을 내면 되겠죠. 7분의 9파이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좀 사소하지만 계산의 요령이야. 계산의 요령. 이거 통분하면은 14분의 모시기 14분의 모시기 그것보다 이렇게 바로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한 10초 20초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작은 차이지만 이런 게 쌓이면은 수분 수십 분이 되는 거야. 이런 걸 좀 요령도 좀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도.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요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푸셨네요. 요것도 거의 다 푸셨는데 요거는 일단은 되게 그 풀이 방법을 좀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요것도 일단 같이 보도록 할게.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근데 하나 얘기할 거는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이제 그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 약간 그 고집이 좀 약간 있으시다. 고집이 있는 친구들이 간혹 이제 있는데 고집이 있는 친구들이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이제 뭐 본인이 풀었어.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이나 좀 더 나은 방법이나 뭐 그런 걸 설명을 해줬어 이제. 근데 뭐 그냥 듣고 뭐 이해하고 이제 하는데 그 본인의 풀이보다 이제 내가 알려준 풀이가 더 만약에 좀 더 효율적인 풀이야. 좀 더 좋은 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아집에 휩싸여가지고 본인의 풀이를 약간 고집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가르치다 보면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제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겠지? 좋은 습관이 아니야 이제. 그 일단은 좀 열린 마음가짐으로 본인의 풀이가 다 이제 뭐 맞는 게 다 좋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이제 그 나도 가르쳐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누군 이렇게 이해하고 누군 이렇게 이해하고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다 다르긴 하지만 왜 설명을 해주겠냐 내가 이제. 당연히 더 이제 좋은 풀이니까 효율적인 풀이니까 혹은 이제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너무 혹시나 만약에 이제 그 본인의 풀이가 너무 막 이제 막 좋다라고 막 맹신하지 마시고 다양한 풀이를 좀 이제 접해 보는 게 좀 중요해. 다양한 풀이를 이제. 보통 그런 친구들이 약간 좀 그 허수 느낌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 그래가지고 열린 마음가짐으로 다 들으세요. 열린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는 이제 저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천 이하의 이제 모든 n의 합인데 근데 요거 좀 잘 봐봐. 요거 이제 대부분이 푸시긴 했지만 잘 보세요. 그 4, 64를 먼저 처리할게. 2의 6제곱으로. 2의 6제곱이면은 6을 이제 분모로 이제 빼버려 가지고 이제 3분의 2 로그 2 해준 다음에 요것도 4로 묶어볼게 이제. 4의 n 플러스 4분의 3. 이게 지금 정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 정수.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뭐 K라고 잡을 건데 일단은 얘들아 이거 좀 습관을 좀 들어놓는 게 이거 K는 정수 이런 거를 좀 너네가 꼭 좀 쓰는 습관을 좀 들여놔. 쓰는 습관을. 문자가 막 여러 개가 등장하면 지금 여기 N도 있고 K도 지금 있는 거잖아. 여러 개 등장하면은 분명히 헷갈릴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어. 특히나 얘는 N이 지금 뭐래? N이 이제? N이 자연수잖아 이제. 근데 지금 이제 K는 뭐 내가 뭐로 잡은 거야? 정수로 잡았잖아. 정수로. 그러니까 조건이 좀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n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다 보니까 얘를 n은으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n은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려면은 로그 2의 4의 n 플러스 4 분의 3은 2분의 3k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지수식으로 좀 이제 변형해주게 되면은 4의 n 플러스 4
분의 3은 2의 2분의 3k다 라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n으로 정리해 줄 건데 양변에 4를 먼저 곱해보자. 4를 이제 4 곱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2의 2분의 3k 여기 플러스 2로 붙여놓고 역수로 뒤집어 놓고 역수로 3분의 n 플러스 4는 역수니까 이거 뒤집어지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 그래서 n까지 좀 정리해보자. 3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 4 이항 해주니까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3k 마이너스 2 빼기 4. 이렇게 좀 이제 n을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혹시 나는 n을 이렇게 정리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여기서 이 n값이 자연수가 나오도록 적절한 정수 k를 넣어봐야 돼. 적절한 정수 k를 넣어봐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가장 만만한 거 뭐부터 넣어봐 이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0부터 먼저 넣어보면서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봐야 되겠죠 이제. 자, 일단은 뭐 대충 눈대중으로 k에 0 들어가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이니까 이게 음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되겠죠 이제. 되는 걸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최소한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은 k가 일단은 홀수면 안 되겠죠. 홀수면 k가 홀수면은 여기 분수로 살아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k는 최소한 짝수 계열이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k가 만약에 양수면 이게 양수면은 이게 1보다 작은 수 맞니? 1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이 전체가 자연수가 못 나옵니다. 자연수가 못 나와. 그러니까 최소한 k는 음수로 잡아줘야 되고 이제 음의 2의 배수, 음의 짝수로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k를 일단은 여기서 조건을 이제 k는 음수여야 되고 k는 이제 k는 음의 짝수 뭐 이런 표현으로 한번 더 써볼게. 음의 짝수인데. 그래서 k 값을 내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시작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싹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해 보셔가지고 요게 1000 이하에 이제 해당되는 거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1000 이하. 그래서 이제 k 값에 따른 n 값을 좀 구해 보면서 1000 이하인 걸 찾아봐. 물론 자연수이니까 1 이상이기도 해야 되겠죠? 1 이상. 그걸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장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풀일 것 같아.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냥 K로 잡고 N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N으로 이제. N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풀이일 것 같아요. 이게. 자,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요 문제. 자, 요거 삼각함수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 작년 9월 14번? 이거 14번인데, 이게 14번 치고는 좀 굉장히 좀 쉬운 문제거든요. 14번 치고. 쉬운 문제여가지고, 이거 아까 잠시만, 이거 푸신 분 아까 누구였죠? 손 다시. 나 이거 풀었다. 다시 무슨, 나머지 두 분.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좀 다 푸셨네요. 요거 이제 정삼각형 조건으로 해서 잘 푸신 것 같네요. 요거는. 요거 다 지금 다 푸셨죠? 요거는? 아까 못 푸신 분 없었죠, 이거? 다 푸셨고. 요거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17번인데, 17번. 요것도 대부분이 푸시기는 했는데, 요거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자,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이거. 일단은 문제가 이제 요렇게 되죠. 주어진 함수랑 y는 k랑 만나는 x좌표끼리 차가 8이래, 이제. 자, 일단은 삼각함수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뭘 파악하는 게 기본이야. 주기 파악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이 돼 있어야 되겠죠? 둘 다 같은 주기네요. 주기가 12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이제 주기 하나가 딱 덩그러니 들어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f라는 함수랑 y는 k하고의 교점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봅시다. 참고로 닫힌 구간이 양수 구간만이니까 음수 쪽은 굳이 안 그려도 될 거야. 음수 쪽은 이제 안 그려도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함수 한 주기를 그릴 때, 근데 이제 얘들아, 특히 삼각함수를 그릴 때는 조금 신경 써서 그림을 좀 그려줘. 신경 써서.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비율은 좀 맞게. 이제 뭐 적당히 뭐 최대 최소 일단 뭐 나는 뭐 가상에서 일단 뭐 그어주면은 뭐이 안에 이렇게 갇혀 있도록 뭐 적당히 잡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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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신경 써서 좀 그림을 좀 그려줘. 신경 써서 이제. 특히 삼각함수 하나를 요 화면에다가 한 좌표평면에다가 여러 개를 그려야 될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서 그려야 될 거야. 특히 더 신경 써서.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이게요. 코사인 6분의 파이 x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오게 되고 문제는 y는 k하고의 교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교점의 x좌표의 차가 8이래. 교점의 x좌표의 차가 8. 자, 근데 이제 이거 한번 좀 표시해 보면은 여기 12, 여기 9, 여기 6, 여기 3, 여기 이제 0이 될 건데 근데 K를 어디다가 긋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K가 일단 최소한 양수에 그어져야 돼, 음수에 그어져야 돼, 이게? 최소한 양수여야 되겠지? 왜냐면은 K가 0이면은 X끼리 뺀 게 6이죠. 그보다 밑에 그어지면은 6보다 더 차이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위에 그어지는 게 맞겠는데, 위에. 근데 8 차이 나는데, 8 차이인데. Y는 K 해가지고 이게 8 차이가 난대. 그럼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8 차이다? 그럼 너네 자연스럽게 이게 같이 돼야 돼. 이런 문제는 이 전체가 10인데 여기가 8이니까 요 나머지 얘네 둘의 합이 몇이 돼야 돼? 얘네 둘의 합이 총 4가 되어야 되니까 대칭이니까 2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국 이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되잖아요. 이 점의 좌표가 2, K라는 게 완성이 되고 이제 대입하면은 K가 나오는 거지. 대입해주면 K가 나옵니다. 대입해주면 K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 K가 코사인 3분의 파이죠.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얘가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K가 2분의 1로 나오게 돼. 2분의 1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 거 이제 두 번째 상황 이제 저 GX랑 또 이제 해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좀 뭐 사소하지만 요령을 얘기하면 이제 GX랑 Y는 K하고의 교점을 따지는 거잖아? 그러면, 자, 이제 이 문제는 대부분 푸셨는데, 한번 거소해 봅시다. 나는 FG를 한 화면에 다 동시에 그렸다 하시는 분 손. 한 화면에 그렸다. 오케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따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따로 그리는 게. 이게 왜냐면, 문제가 같이 그려야 되는 이 상황은 F하고 G의 서로 간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파악해야 될 때는 같이 그리는 게 맞지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새로운 함수 GX랑 Y는 K하고의 또 X끼리 차잖아. 그러면은 하나에 그리면은 약간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그냥 뭐 여기다 물론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따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따로 그리는 게. 근데 사실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사실 문제가 이거잖아 결국에는 새로운 함수 gx랑 요 y는 요 k 구했죠? 2분이라고 했죠? 얘하고의 교점 찾는 거잖아. 그러면은 굳이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림 안 그리고 푸신 분 있습니까? 난 gx를 안 그리고 풀었다. 안 그리고 풀었다? 진짜로? 왜 의심이 가지? 예. 요거랑 요거하고의 교점 찾는 거니까 이제 이거죠 사실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빼기 1이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요거 한번 풀어주게 되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뭐시기가 되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거든요. 이거 찾는 거잖아 이거 찾는 건데 이거 원래는 그래프를 그래서 푸는 게 맞죠. 원래는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요거 수원 수업할 때 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자 일단 코사인 값이 2분의 1 나오려면은 몇 도 계열이야? 내가 계열이라고 얘기하지. 몇 도 계열? 60도 계열. 파이로 표현하면은 몇 분의? 3분의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내가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니? 그래서 얘가 이제 3분의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내가 4개를 좀 읊어서 3분의 1파이, 2파이, 4파이, 5파이로 내가 얘기를 해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코사인이 지금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는 거는 다 3분의 계열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려면은 2, 3, 4분면을 이어야 되니까 얘네 둘에 대해서 x를 구해주면 되겠지. 이제 x를 이제. 이거 6분의 파이의 역수를 곱해서 해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몇이죠 이거?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몇 나와? 2배에서 8 나오나? 8? 그래서 얘네끼리 빼면 되지 않을까? 얘네끼리 빼면은 이제 굳이 그래프가 필요할까라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프가 굳이 필요할까? 한 번에 그릴 필요는 없고 솔직히 따로 그리는 것까진 괜찮은데 솔직히 따로 그릴 필요도 있나? 바로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데에서 시간을 줄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 이제 요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사실 얘를 구하는 게 이함수가 사실 그려져 있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그냥 2분의 1이니까 내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게 하도록 하는 이제 얘를 이제 뭐 그어서 뭐 하는 것까지는 뭐 괜찮기는 한데 여기가 2고 x좌표가 2고 3이고 여기 대칭이니까 4. 그럼 여기 이제 얘네들의 평균이 이제 얘네들의 평균이 10이니까 얘네들의 평균도 12, 얘네들의 평균도 10, 합이 12, 합이. 그럼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8로 나오게 되겠죠, 8로. 뭐 그렇게 해서도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설명하는 김에 이거 혹시나 만약에 이제 나는 요거 지금 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하는 사람 손. 나는 이거 쌤이 뭔 말하는지 알겠다 하시는 분 손. 다 이거 늦게 들지 이제? 이거 아시겠죠 이거? 이제 뭐 30도 얘는 이제 60도 계열이고 60도 계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이제 요거만 쓸게. 그 3분의는 60도 계열이라고 했고 6분의는 내가 몇 도 계열이라고 했지? 30도 계열이라고 얘기했고 6분의는 이제 마지막으로 4분의는 이제 내가 45도 계열이라고 얘기했죠? 45도 계열 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반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다 이런 얘기도 내가 했을 거야. 그렇게 연관지어서 기억을 이제 하라라고도 이제 얘기를 좀 이제 했습니다.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아마 그 인강을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 세 분, 요 원미 세 분, 그 인강에서 아마 요런 얘기도 아마 할 거야 이제. 요거 삼각함수 비율 혹시 뭔지 아니? 비율? 왜 한 명만 끄덕이지? 너네 다 같은 인강 듣지 않았나? 자, 알아두면 좀 좋은 거, 뭐냐면 내가 삼각함수 설명할 때 이런 얘기도 많이 해.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지금 한 주기가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한 주기가. 근데 내가 이런 표현하거든. 이제 그 삼각함수를 이제 내가 4등분해서 네 가닥이라고 얘기하거든. 네 가닥. 그래서 첫 번째 가닥, 두 번째 가닥, 세 번째 가닥, 네 번째 가닥.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해. 아니면 주기로 좀 내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얘들아 이 길이가 전체 주기의 절반이기도 하잖아. 2분의 1 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2분의 1 주기.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삼각함수에서 특수가 있죠. 특수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코사인을 예시로 들면은 뭐 코사인 0도 이런 거 빼고 90도 빼고 코사인 30, 코사인 45, 코사인 60 요 세 개가 조금 이제 자주 등장할 거란 말이야. 코사인 30, 코사인 45, 코사인 60 요게 자주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코사인 함수가 이제 각도를 어떻게 쓸까? y는 코사인 x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x가 이제 30도 계열일 때, 그 다음에 이제 45도 계열일 때, 그 다음에 60도 계열일 때 해가지고 그때 코사인 함수 값이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다 아실 건데 이걸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요거 있지. 일단은 코사인 값이 이제 30도 계열일 때 있죠. 30도. 코사인 값이 30도 계열일 때에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얘들아 이 한 주기가 2파인데 얘는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이야? 전체 주기 2파이의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이야. 1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얘를 2파이로 나누면 12분의 1 나오지? 그러니까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코사인 값이 6분의 파이 다시 코사인 값이 요 2분의 루트 3이 나오게 하는 거는
전체 주기의 12분의 1이다 라고 좀 기억하면 좋아. 전체 주기의 12분의 1. 전체 주기의 12분의 1. 이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 비율로 알아둬야 좋은 게 사실 삼각함수가 이제 이 x의 개수가 지금처럼 뭐 꼭 1이 아니라 뭐 6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이 앞에 삼각함수 앞에 개수도 물론 달라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이 비율로 좀 이제 접근하면 좋은 게 요게 이제 뭐냐면은 전체 주기의 12분의 1주기에 해당되는 지점. 얘 같은 경우에는 45도니까 얘는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거야, 이거는? 전체 주기 몇 분의 몇? 이 파이로 나눠주면 되니까 8분의 1 주기에 해당되는 거 맞네? 8분의 1 주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도 계열인데, 이거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 이거 이제 이 파이로 나눠주면 6분의 1 주기에 해당되는 거죠? 6분의 1 주기. 요거를 좀 이제 좀 알아두면 좀 좋은 게 뭐가 좀 유리하냐면, 이제 당연히 계산 속도가 붙어. 뭐냐면, 봐봐. 이게 내가 이 문제를 좀 풀리게 하니까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가 8인 것까지는 하거든? 근데 여기가 2여가지고 여기 좌표를 2컴마라고 표현을 못한 애들이 좀 많더라고 이제 2컴마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이제 많더라고 이제 근데 만약에 어떻게든 표현을 했다면 여기가 2야 2 그러면은 요 2라는 길이는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에 해당되는 거야? 전체 주기에 6분의 1에 해당되는 지점 아니야 전체 주기의 6분의 1? 그러면은, 전체 주기의 6분의 1이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이제? 전체 주기의 6분의 1이면은, 요거죠, 요거. 이게 지금 60도 계열이랑 관련이 된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좀 좋아. 제가 60도 계열이랑 연관이 되어 있구나. 라고 좀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 주기의, 이렇게. 6분의 1 주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또 응용을 하냐면, 이렇게도 응용할 수가 있어. 조금 더 만약에 좀 공부를 한다면 여기서 봐봐 이거 잘 들어봐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지금 여기 2를 안 구하고 여기 있지 여기 8인데 이 8이라는 게 전체 주기의 3분의 2지 3분의 2 그럼 이렇게도 약간 외워놔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주황색 선이 이게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게 하는 즉 이게 6분의 1 주기 뭐 60도 계열 뭐 3분의 무슨 파이 계열이랑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도 기억해 놓을 수도 있냐면 그러면은 이 한 주기 내에서 어떤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이 x좌표의 차가 전체 주기의 3분의 2야. 그러면은 요 60도 계열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60도 계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 길이들을 주기의 몇 배로 좀 볼 수 있는 관점이 좀 좋아. 그렇게 좀 이제 봐주셔야지만이 이제 풀이 시간에 속도가 붙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정석으로 아까 한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전체 이 비율로 생각하는 풀이가 좀 되게 좀 중요할 거고 유용해 이게 유용할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한번 요 주기 비율도 한번 좀 써먹어 보세요. 요 비율 같은 경우에도 한번 써먹어 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서 푸냐면 봐봐. 난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 회로를 알려줄게. 일단 한 주기에 그려져 있어. 자, 이 길이가 전체 주기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점이야. 자, 근데 원래 전체 주기가 360도잖아요. 도로 표현하면. 여기에 3분의 2는 240도야. 240도. 그러니까 사실 이 길이가 240도에 대응되는 거 아니야? 길이가.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360도니까 얘가 240도면은 나머지 얘네들이 120도씩 이제 가지게 되는데 나누기 2 해주면은 얘가 60도랑 연관이 된 거 아니야? 60도랑. 그렇게 해가지고 60도랑 연관이 된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3분의 모시기 혹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게 하는 거랑 다 연관이 돼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율로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요거는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 굉장히 어렵진 않은 게 사실 이제 이 등차 수열을 바라볼 때 등차 중앙을 좀 써먹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등차 중앙을 이제 그 등차 수열에서 여러 개의 항을 이제 더할 때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등차 중앙 때리면 몇이야 이거? 등차 중앙을 써먹으려면 항의 개수만큼 한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을 적어주면 돼. 얘네들의 평균을.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이거? 아마 인강 들으신 분 아마 이런 거 아마 알 거예요, 이제. 자, 만약에 봐. A1 더하기 A3 더하기 A2.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이거? 이거 어떻게 표현돼, 이거? 항의 개수 몇 개? 3개.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 근데 이제 3등분 하는 거지. 다 더하면 13이니까 3분의 13.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분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제 실제 수열에서는 여기가 분수가 나올 수 없지만 계산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등차 수열이면 a 플러스 n-1 g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거 오 할 게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야.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좀 이제 중요할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이거 써먹어볼 수 있는 문제 뒤에서 하나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써먹어볼 수 있는 거. 자, 이거 등차 수열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 H이 0이니까 얘가 0으로 이제 탈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가 양수죠. 그 공차가 양수인 거 감안하면은 얘가 무슨 부호여야 되죠, 얘가? 부호가 음수여야 되겠죠? 음수여야 되니까 이제 절대값이 처리가 될 겁니다. 요거 일단 좀 알아두세요,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요거는 다 푸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는 그냥 넘어갔고요. 이제 요거는 잘 푸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총 동원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 그 다음 건데 이거 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보도록 할게 이거. 사실 이거야. 그 등차 수열은 이제 n에 대한 1차식의 표현이니까 등차 수열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죠? 뭐 a하고 d로 잡으면 2개지 이제. 근데 이 문제는 k라는 어떤 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a, k, d 하면 미지수가 3개지만 식도 3개 아니야? 하나, 둘, 3개니까 어떻게든 잘 정리하고 연립하면은 문제는 풀리는 거야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제. 근데 이제 정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정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여기서 조금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합이 주어지는데 K하고 K 플러스 이면은 이걸 좀 빼볼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빼볼 생각을 이제. 빼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빼볼 생각을. 아니면은 잠시만요. 얘가 이제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푸는 것도 가능은 해. 그냥 저 표현 보고 SK는 2분의 K 2A 플러스 N-1 D 해주셔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2분의 N 그다음 2A 플러스 N-1 D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서 푸는 것도 가능은 해. 혹시 이렇게 하신 분 있습니까? 나 이렇게 했다. 있습니까? 오케이. 한 분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전개해서 이론상 미지수 A, K 2개, 식도 2개니까 이걸 잘 정리하고 연립하면은 풀리기는 풀릴 거야. 얘도 이제. 근데 이제 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좋은 게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런 식을 보면은 이걸 빼보는 게 사실 좀 좋아. 빼보는 게. 여기서 여기를 이제 빼보면은 이제 K 플러스 2번째하고 K 플러스 1번째가 나오게 돼서 이게 빼주시면은 4가 나온단 말입니다. 4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나오게 되고 공차가 2인 걸 생각하면은 사실 얘가 이거 아니면 얘가 이제 그 앞항에서 공차 더한 표현이니까 이렇게 밑줄이 요거랑 같죠? 앞항에서 공차 더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AK 플러스 1을 이제 여기서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AK 플러스 1이 1이야. AK 플러스 1이 1이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요 정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SK 정보 있죠?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문제를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좀 식어보면 얘가 사실은 요거잖아요. A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섭지항 플러스 N-1 D니까
사실 여기서 A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A를 K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여기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K가 나오겠지? K가. 뭐 그렇게 푸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생각일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푸는 거는 문자가 보통 막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막 연립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접하는 연립이 이제 이렇게 1차식 모양이 막 이렇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연립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막 식이 좀 더 막 복잡한 경우가 많잖아. 그 내가 기본적으로 연립은 뭐라고 했지? 연립은 문자를 소거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법이라고 부르지? 이거를 가관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A는 으로 표현해서 푸는 방법을 이걸 뭐라고 부르지? 대입법이라고 푸는 거야. 대입법. 기본적으로 대입법이든 가관법이든 문자를 줄이는 게 목적인데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처음 배우죠. 이거.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입법 쓰는 비중이 되게 많아져. 그러니까 문자를 줄이려면은 이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지가 않아. 이제는 대입해가지고 풀 생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대입해서 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하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5번 이거는 좀 다 푸셨네요. 요거는 이제 이거 다 푸셨는데 요거 이제 그 넓이식 세워주면은 이거 2차식으로 표현이 되죠? 2차식의 최대치에서 찾는 문제니까 이제 2차식으로 완전제곱식 만들면 될 것 같고요. 27번 요것도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5번이니까 y는 x 대칭이니까 대칭 이동해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9번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고 요 방향만 그냥 요거 써줄게 이제 내가 보통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할 때는 내가 아는 정보를 일단 표시를 하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표기해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 일단 그렇게 써봐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 A, B 알고 전체 A, C도 아는데 A, D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알고 여기 알고 그때 이제 BD도 아네. BD도 이제 내가 아는 걸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지금 이제 문제 목표가 여기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구하는 거 이제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요 사인 코사인 법칙 파트에서는 해변의 길이를 알면은 특정 각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돌리면은 얘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디를 알 때 어디를 구할 수 있는지 이게 잘 안 보이면 다 표시를 해봐야 돼. 표시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 다 표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가장 좋은 거는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하는 게 좋긴 하겠지 이제. 그게 좀 되려면은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해. 많은 연습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이제. 요 문제인데 자, 이거 대부분 푸시긴 했지만 아까 앞에 등차 수열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데 현재 요거를 봤을 때 공차가 양수? 앞항이 음수고 뒷항이 양수여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저 중간에 이제 A6의 부호가 뭔지 결정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A6의 부호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절대값 처리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K에다가 이제 1부터 6까지 넣다 보면은 A6의 부호가 좀 중요해지는 순간이 이제 여기서 나와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K에 1부터 6까지 대입하면은 A7부터 12까지죠. 근데 A7부터는 지금 양수항이잖아, 이제. 얘는 그럼 모든 항이 양수 맞니? 모든 항이 양수? 얘는 모든 항이 양수니까 이렇게 써볼게, 이제. 이제 직접 써보겠습니다.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더하기 A10 더하기 A11 더하기 A12는 이제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그 A6이 어떤 부호인지에 따라서 여기서 A6의 부호 처리가 좀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A6의 케이스가 양수이냐 음수이냐 나눠줘야 되는데 우변에서 이 차이가 벌어질 거야. 우변에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에는 이제 A6이 0 이상일 때 밑에는 이제 A6이 음수일 때로 한번 가보게 되면은 잠깐만 6 한 다음에 A6이 0 이상이면은 K가 3일 때부터는 양수항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면은 나머지 둘을 마이너스로 좀 묶어주고 이렇게 있는 일단 뒤에는 플러스로 묶어줄게 이렇게.
플러스로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좀 플러스로 묶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로 이제 묶어보도록 하고 근데 만약에 A6이 음수야. K가 3일 때까지는 음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수항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A2, A4, A6 가져간 다음에 이제 뒤에는 A8, A10, A12라고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케이스, 밑에 케이스 둘 다 해봐야 되겠지 일단? 둘 다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식 정리하는 걸 좀 잘 봐봐. 식 정리하는 거. 일단은 사실 이 좌변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등차 중앙 써먹을 수 있잖아. 그치? 등차 중앙 써먹으면은 이거 지금 항이 6개죠? 항이 6개고 자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2분의 몇이야? 크게 이게 2분의 19 그치? 사실 대칭이니까 뭐 얘네들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 얘네들의 평균 두 개씩의 평균으로 생각해도 되니까 6a 2분의 19가 맞겠지. 얘는 대칭이니까 막 다 더해서 나누기 6 할 필요는 없죠.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도 그럼 비슷하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 저기도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번 케이스 해볼게 이제 1번 케이스 A6이 0 이상일 때로 해서 6A 2분의 19는 한 다음에 6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다 그럼 등차 중앙으로 다 표현해볼게 이제 6-2A3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얘랑 비슷하게 대칭 구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항이 4개고 그 다음에 평균이 이제 9죠 9 4A9 이렇게 좀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AD로 한 번씩 다 바꿔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야. 계산이 좀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좌변은 이제 일치하는데 좌변은 이제 일치하는데 자 두 번째도 이건데 두 번째는 얘들아 얘도 등차 중앙 할 수 있긴 한데 얘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등차 중앙 해도 이제 되긴 하는데 이거 혹시 보이니 이거? 뭐가 안 보이니 이거? 보이니 안 보이니 이거? 항의 개수가 똑같은데 얘에서 얘 빼네? 뭐가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고? 뭐가 보이죠? 뭐가 묶여요? 응? 내 말의 의도가 뭘까? 내 말의 의도? 공차. 이게 몇이야? 6D야 6D. 등차수열이면은 이 뺀 게 공차 D에 몇 D 이렇게 표현되잖아. 얘에서 얘 빼면은 그냥 8 빼기 2 해가지고 6D란 말이야 6D. 6D. 그럼 얘도 6D. 얘도 6D니까 총 18D가 있는 거야 18D.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줬지만 이게 더 사실 기본이야 기본 얘들아. 등차수열이 있어서는 6D. 그러니까 18D로 해가지고 D가 사실 3이죠. 막 이렇게 써놓고 D가 뭐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D가 3입니다. D가 3.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 케이스 다 해보셔서 이 주어진 조건 범위를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제 흐름을 잡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기본적으로 요거 잘 생각해. 요거 이제 얘네들끼리 뺀 게 공차의 몇 D로 표현이 된다라고 일단 잘 알아두세요. 몇 D로 표현된다. 그렇게 일단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셨죠? 몇 D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3번 요걸 좀 이제 볼 건데 요것도 대부분이 다 푸시긴 했네요. 이제 보니까 잘 푸셨는데 이제 항상 삼각함수 나오면은 주기 파악하셔가지고 여기 길이가 이제 그러면 이제 주기 한번 구해 보시면 b분의 2인데 이게 주기라는 게 좀 이제 보여야 되겠지? 저게 주기라는 게 좀 보여야 돼. 이게 주기라는 게. 이게 주기라는 게 좀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식이 결국에는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a라는 식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a의 기울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좀 생각해 보자고 이거. 그 삼각형의 넓이식 먼저 써주시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곱하기 그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높이 이제 이렇게 얘가 지금 5라는 건데 5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곱이 4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이 A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을 필요가 없지. A의 좌표는 이 주어진 사인 함수의 최대값 지점이잖아. 최대값 지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놓으면 좀 좋은 게 아까 제가 뭐 몇 분의 몇 주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가 한 주기 안에서는 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인데 최대가 되는 지점은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점이지. 최소가 되는 지점은 4분의 3 지점. 뭐 이렇게도 좀 기억해 놓는 게 좀 좋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얘가 전체 주기, 요 놈의 4분의 1 지점이다. 라고 잡으면 4로 나눠주셔가지고 2b분의 1, a라고 요 점의 좌표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으로 보는 관점이 좀 좋아.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기울기식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b분의 2 더해 주셔가지고 2b분의 5, a로 잡아가지고 한번 기울기식 세워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제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으로 보는 관점을 좀 잘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35번인데 뭐 요거 이제 뭐 어려운 거는 아니나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x는 k가 주어진 곡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 했을 때 ab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곱이야 이제. 자, 이제 뭐 잘 대체적으로 다 푸시긴 했는데 만약에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루감수 이렇게 나와 있고 x는 8이라는 정류선이 있고요. 이제 x는 8. 그 다음에 저 뒤에 거 마이너스 로그 2에 8 마이너스 x 나와 있는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쟤는 이제 그래프가 얘를 이제 뒤집어 이렇게 하니까 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네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7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절편이 1이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x는 k라는 세로 선분을 그었을 때 이제 이 세로 선분의 길이가 교점에 의해서 생기는 선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순간을 구하는 거잖아. 2가 되도록 하는 순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함수값끼리 빼는 거잖아요. k를 여기다 그었을 때 이 두 함수값끼리 뺀 게 2라는 식을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k의 길을 대입해 주셔가지고 로그 2의 k에서 빼주니까 로그 2의 8 마이너스 k 주신 게 이게 2다. 근데 항상 길이를 구할 때에는 절대값을 무조건 씌워줘야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절대값. 푸신 분들은 다 절대값 하셨죠? 이거 절대값. 그래서 절대값을 없앰과 동시에 진수를 한번 합쳐서 한 번에 표현해 보게 되면은 얘가 풀마 2가 나오게 되니까 풀마 2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거 전개해 보면은 이제 8k 마이너스 k 제곱이 2의 플러스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일 때 해가지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생각해 볼 점이 있어, 여기서. 근데 여기서 그 플러스일 때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은 이거 플러스일 때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 마이너스일 때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분의 1은 0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두 개가 나오는데 근데 이 문제는 그 모든 실수 k의 곱이니까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고려해서 두분의 곱을 아마 생각했을 거야. 두분의 곱을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곱하면 4 나오고 여기서 곱하면 4분의 1 나오니까 다 곱하면 1 이렇게 아마 푸는었을 것 같아요. 이제. 푸신 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너네 요 생각은 해봤니? 그 여기서 두 근의 곱이 4인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있죠? 직접 근의 공식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 두 근이 다 가능한 K 값이니? 그거 생각해봤니?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있겠죠? 그 두 근이 진짜 문제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K인지를 생각해봤냐 이거야. 생각해봤냐? 그냥 곱해서 1을 이렇게 답을 냈을 가능성이 높아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야. 잘 들어봐.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너는 이것도 생각했나? 진수 조건 생각했니? 진수 조건?
나는 진수 조건 생각했다 하시는 분. 생각했다. 진수 조건 고려했으면 여기서 이제 x가 양수여야 되고 여기서 x가 8보다 작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0과 8 사이의 범위를 깔고 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k도 0과 8 사이의 범위죠. 잘 들어봐 이걸 이제. 지금 k가 0과 8 사이에 있으면 얘가 양수 맞니? 양수? 위로 불러. 0하고 8이잖아. 양수잖아 양수. 이 2차식이 양수지 양수. 그럼 얘가 확실히 양수인 게 보장이 되고 양수여야 되고 우변도 무조건 양수잖아. 우변도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애초에 사실 우리가 뭐 로그에서 진수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애초에 지금 이게 양수여야 되는데 애초에 이 결과가 양수로 나오니까 결국에는 진수 조건이 당연히 만족이 되는 거여서 이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모든 k가 다 가능한 k 값인 거야. 가능한 k 값. 가능한 k 값인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냥 곱해가지고 1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그거 고려 안 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생각해볼 부분은 있는 거야, 얘는 이제. 진짜 여기서 두 근이 가능한 k 값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볼 부분인 거야. 여기서도 이제. 아시겠죠? 진수 조건은 항상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7번이고요. 37번. 요건 어렵지 않아가지고 직접 좀 노가다 해서 해주면 되긴 하거든요. 노가다 해서. 자, 근데 요거는 내가 요것만 좀 설명할게. 이거 아마 그 A를 좀 몇 개 구해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A1이 9고요. 그 다음에 이제 A2가 지금 3이라고 베이스로 들어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이거잖아. 그 다음항을 구하려면은 앞에 두 개를 빼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거 쓰는 거지.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서 써보시면은 마이너스 6,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9 해가지고 몇 개 좀 써볼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서 A6이 이제, 빼주니까 6 나오고, 마지막 A7까지 해주면은 얘가 이제 9가 나오게 되니까, 다시 처음 게 반복된다! 라고 해서 푸는 거잖아요, 이제. 반복된다. 반복돼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주기가 그럼 이제 6인데, 절대값이 3 된 거를 한번 표시해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3 되는 거는 3개씩 차이가 나잖아, 3개씩. 그래서 이제 그러한 k 값이 이제 우리가 이제 2, 5, 8 해가지고 이제 100 이하에서 세는 건데, 100 이하에서 너네 혹시 요거 이제 개수 셀 때 어떻게 셌는지 한번 좀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일단 k가 몇 가지 가는 거죠? 몇 가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에 이제 요러한 등차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요러한 등차 수열 식을 세운 다음에 3씩 커지니까 공차 3이죠. 첫째 항이 2니까 n에다가 1 넣어서 2가 나오려면은 여기 빼기 1로 보정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100 이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요 숫자가 뭔지 찾으면 되잖아. 얘가 이제 33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이제 33개가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난 이렇게 했다 하시는 분 손. 한 분.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끄트머리를 찾았습니까? 난 끄트머리를 100 이하의 끄트머리가 98이거든요. 난 요걸 찾아서 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걸 찾아서 했다.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찾아서 하신 분은 개수를 어떻게 됐죠? 개수를 정의 어떻게 했어요? 개수. 규칙성? 이제 어떻게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니? 규칙성? 말로 하기가 좀 어렵나? 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규칙성?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나? 무슨 말이야? 등차 개수가?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케이. 나머지 두 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주님? 세연이 어떻게 했니, 이거? 그냥 100을 3으로 나눠가지고 100을 3으로 나누고 했다? 일단은 지금 얘가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세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3으로 나눠서 푸는 게 될까, 이거? 3으로 나눠서 푸는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만약에 봐봐. 사실 이거잖아.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가 몇 개씩 들어있냐면은 33개, 33개가 아니라 얘가 하나가 더 있지? 하나 더 있지?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이제. 하나가 이제 더 있는데, 얘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1부터 이제 쓸 때는 이제 이거 258로 세는 거잖아, 258로. 이게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제 2인 거는 여기서 이제 100을 3으로 나눠가지고 33. 요런 게 이제 가능하긴 할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어중간하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이제 101부터 200. 요런 거는 좀 생각해야 되겠죠.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그냥 등차수열로 하시던가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거야. 등차수열로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할 거고. 자, 그리고 사실 내가 원했던 거는 사실 요거거든. 만약에 봐봐. 끄트머리를 찾았다 가정해봐. 사실 가장 일반적인 베스트 풀이는 요거긴 해. 근데 만약에 끄트머리를 찾아서 이게 몇 개인지를 셌다 한번 해봐 이제.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 만약에 이렇게 하셨으면은 1씩 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3으로 나누면 개수가 나오지 않을까? 1씩 더 해가지고 3으로 나누면? 이러면 좀 뭔가 딱 바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만약에 했으면 이렇게 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세는 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리고 뭐 좀 사소하지만 요 숫자 찾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3개씩 차이가 나니까 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원래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거잖아요,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각자리 수의 합을 보잖아요. 근데 일단 100이라는 수가 각자리 수의 합이 1이니까 100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야. 그러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찾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그러면 100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하나 더 더하면은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빼기 3을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98로 결정을 해도 될 거야. 98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방법은 되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답은 나오겠지만 이제 뭐 효율의 차이나 그런 게 미세하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다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풀어볼 수 있는 풀이를 다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할 것이고 39번 요거는 다 푸셨는데 요거를 일단 그 의도대로 푸셨는지 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거 이거 일단은 그 나는 이거 로그 함수를 그렸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로그 함수 그렸다. 그리시는 건 사실 문제 풀 때 도움이 안 됩니다. 풀어서 아시겠지만 도움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좀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게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하긴 해야 되잖아. 연립을 이제. 그래서 애초에 이제 연립을 해주셔가지고 로그 nx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 플러스 3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관계식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죠. 관계식을 이제. 이 양에 벌어 가지고 이제 로그 nx 더하기 로그 n의 x 플러스 3이 1인데 1. 여기서 진수를 이제 합쳐버린 다음에 얘를 이제 지수식으로 좀 이제 변형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까지. 이런 식까지는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인데 진수 조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0보다 크고 마삼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교집합은 0보다 큰 범위에서 교점의 x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막 이거를 이제 풀려면은 혹시 근해 공식 하신 분 있습니까? 근해 공식? 난 근해 공식을 했다. 자, 오케이. 근해 공식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 이차함수를 그려. 자,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제.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이제 x축하고의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0보다 큰 범위를 보는 거죠. 근데 0보다 큰 범위에서 이제 교점 x좌표가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대. 그러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과 2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 2차 함수를 보면은 이 2차 함수에 1 넣으면 음수. 그 다음에 이제 2 넣으면 양수구나 라고 푸는 게 일단 기본 정석 풀이야. 이렇게 푸는 게. 1 넣어서 얘가 음수,
그 다음에 2 넣어가지고 얘가 이제 양수 인사.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n의 범위를 잡고 푸는 게 일단은 좀 맞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5, 6, 7, 8, 9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셨죠? 나머지 푸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석이야, 얘들아, 이게. 기본적으로. 정석이야. 이 범위도 물론 이제 생각을 신경 쓰긴 해야 되는 거야. 이 범위 조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41번. 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요즘 경향은 아니기는 한데, 자, 이제 21번이네요. 옛날 수능 21번. 자, 얘들아, 이걸 보고 뭐가 좀 이 구조화가 돼야 되냐면, 근데 요거, 옛날 경향이 아니라, 이번에 그, 육모 있죠, 육모. 육모 22번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니까 좀 잘 봐줘야 돼, 이제. 뭐냐면, 이게 약간 좀 트리 구조야, 트리 구조. 잘 들어봐. 현재 만약에 n번째 항의 값을 알고 있으면, 그거의 2배 한 값도 알 수 있는 거고, 2배 더하기 1을 한 값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고. 근데 문제에서 지금 A2가 지금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A2가 쓰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태초에 A1의 값을 알고 있어. A1의 값이 주어지면 이거를 2배 한 값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배 더하기 1을 한 값도 알 수 있는 구조죠. 그죠? 이런 구조야, 이제. 또 A2를 내가 만약에 알면은 그거를 2배 한 거랑 그 다음에 2배 더하기 1 한 것도 알 수가 있죠. 2배 한 거랑 2배 더하기 1을 한 것도 알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트리 구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트리 구조로 이제. 트리 구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문제에서 A7이 주어졌을 때 A25를 구하래. A25. A25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H를 구하려면은 이제 여기 A1, A3 다시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A2가 미지수로 지금 이제 뭔지 모르지만 A1도 지금 뭔지 모르죠. A1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A1, A2 둘 다 미지수인 상태로 좀 도입해서 생각해야 돼. 그래서 n에다가 1을 먼저 넣어주셔가지고 A2가 n에다 1 넣어주는 겁니다. 1 이제. 1 넣어주시면 이제 A2, A1 더하기 1 나오겠지, 이제. 일단 여기서 A1과 A2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A1, A2 사이 관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7까지 한번 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A7을 가려면은 A1에서부터 A3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A3을 구해주려면은 n에다가 밑에 식에 1을 넣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A3가 나오게 되고, 이 A3의 값을 토대로 H를 구하려면은 밑에 식에다가 3을 넣어야 되니까 H는 A2, A3 빼기 2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그 2다 라는 식을 세워주면은 얘들아 이론상 지금 이거 아니야? A3는 A2, A1으로 요거식 바꿔 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바꿔서 써보면 얘가 이제 A2에다가 A3가 A2, A1 빼기 2에 빼기 2 하는 게 지금 2라는 건데 근데 지금 A2, A1 사이의 관계식도 지금 알지 않니, 이제? 잘 들어봐. 이론상 미지수가 A1, A2 두 개인데 그 A1, A2식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가지고 잘 연립하면은 A1, A2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잘 연립을 해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 조금 요령을 부리면 지금 A2, A1 더하기 1을 하면은 A2라고 돼 있죠. 그럼 얘 밑줄 친 게 뭘까, 얘가 뭘까? 요거는 A2 빼기 3으로 볼 수 있니? A2 빼기 3으로. 요거는 그럼 A2 빼기 3으로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인지를 해주면 이게 오로지 A2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A2에 대한 2차 방정식. A2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2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A2. A2가 두 개 나오는데요. 문제의 목표 A1이 0과 1 사이에 나오게 하는 것만 이제 결정해줘야 돼. 아마 둘 중에 하나만 될 거야. 하나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A2를 한번 구해 보시면 됩니다. A2. 두 개가 나올 거야. 두 개가 이제. 그 중에서 맞는 것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맞는 것만. 자, 그래서 이거에 이제 자, 안 보이나?
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거야.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미지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개면 식도 3개 있으면은 잘 연립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은 너네가 항상 가져야 돼. 근데 어떻게 요령 있게 하느냐의 문제야 이제. 요령 있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입이라고 했지? 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서 A1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물론 여기서 A1은 으로 정리할 수 있죠. 뭐 넘겨가지고 정리해주면 돼.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이 꼴 자체를 좀 여기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꼴 자체를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야. 이런 데서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이런 데서.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도.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A1, A2 구했다면은 이제 A25까지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A25까지. 근데 이제 A25도 이거야. 지금 A25가 홀수잖아, 홀수. A25를 구하려면은 홀수니까 밑에 규칙으로 구해줘야 되는 거야. n에다가 12를 넣었을 때 A25가 나오게 되겠죠? 12를 넣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A25를 구하려면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A12를 구해줘야 되고 A12는 짝수니까 이제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A6을 알아야 되고 짝수니까 A3 알아야 되고 얘는 이제 A1을 알아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순서로 좀 가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 순서로. 아시겠죠? 자, 이 순서로 가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43번. 자, 요거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요게 난이도가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좀 결국 그거야. 그냥 무슨 방법과 이런 걸 다 총동원해서라도 이제 좀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거든. 얘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에 필기를 하시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보다 조금은 더 간결한 거를 좀 설명드릴 테니까 좀 보세요, 이거. 요게 좀 어려워. 기억이 좀 나는데 요게 정답률이 요 당시에 되게 좀 낮았습니다. 요게 이제 좀 낮았어. 내가 봤을 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 문제 중에서는 좀 그래도 어려운 편에 속해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는데 반원의 호 AB 위에 두 점 CD가 있대. CD가 선분 AB의 중점 O에 대해서 이제 뭐 ADCO가 만나면서 4분의 3파이 선분 C가 지금 여기 4고 선분 ED가 3루트 2고 여기가 4분의 3파이죠. 4분의 3파이. 그래서 이제 AC 곱하기 CD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런 문제는 내가 표시해 볼 수 있는 변의 길이나 각도나 이런 걸 좀 이제 해보면서 일단 관찰해봐. 당장 여기 막 보이는 여기 막꼭지가 반대편과 45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거에 CD가 있는데 지금 여기 코사인 법칙 여기서 펼칠 수 있지. 코사인 법칙.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CD가 나오긴 하겠죠? CD가 나올 거야. 아마 CD 구해보시면 아마 CD가 몇이 나오냐면은 이 루트 10이 나온대요. 자, 그럼 일단 저기 적어줄게. 삼각형 CED에서 먼저 3분 CD의 제곱을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 이제. 다 쓰지는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했거든, 이제. 했는데, AC를 구해야 돼, AC를 구해야 돼. 이 문제가 되게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 되게 다양한 풀이가 이제.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좀 봤을 때 가장 좀 베스트 풀이, 최적화된 풀이를 좀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풀이 스테이지보다 조금 더 최적화된 풀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더 최적화된 풀이를 설명을 드릴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AC를 구해줘야 되는데 AC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 AC를 구하려면 AC 혹시 이게 혹시 있나? 이게? 자, 여기서 보시면 혹시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어? 여기서 수술함을 내리면은 이거 수직 1인분 아니죠? 혹시나 헷갈리면 안 돼? 원의 중심에서 내려질 대로 해줘야 돼. 원의 중심에서 내려질 대로 해줘야 돼. 이렇게는 아니고. 일단은 지금 반원이 있잖아, 반원. 사실 반원도 원의 일부죠. 그럼 너네는 일단은 이 반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삼각형 ACD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AO지, AO. 그렇게 인지해야 돼.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AO야, AO.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뭔가 외접원이 주어진 셈으로 간주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는 있어야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 푸실 때 그 사인 법칙을 이제 사실 쓰지 않고도 풀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최적화된 풀이로 가면은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좀 좋거든, 사인 법칙을. 자,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 다음부터 하는 게 좀 어렵거든, 이 다음부터. 자, 이 다음부터 요게 좀 생각에 좀 드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주어진 변의 길이랑 각을 최대한 좀 활용을 좀 이제 해줄 거야. 활용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을 내가 좀 미지수로 잡아서 미지수를 여기서 잡아야 돼. 미지수를. 미지수를 여기서 도입해야 돼. 내가 이 반지름을 이제 반지름 반지름을 내가 만약에 이제 x로 잡잖아. x로 이제. 그러면 여기서 3분 5, 2는 x 빼기 4입니다. x 빼기 4. 3분 5, 2가 x 빼기 4야. x 빼기 4. 자, 그 다음에 봐봐. 여기서 3분 5D를 좀 그어보도록 할게. 3분 5D. 3분 5D를 그어보도록 할게. 3분 5D가 X죠. 반지름이니까. 그럼 저게 지금 이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 요 상황인데요. 2, 5, 그럼 여기가 2. 여기 막곡지각이니까 135도. 현재 요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X 빼기 4고 여기가 지금 이제 3루트이고 여기가 지금 X의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요런 상황이고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릴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코사인 법칙 돌리면 X가 나와. X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자 여기까지는 이제 거기 그 교재에서 스테이지 2까지는 여기까지가 일치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좀 이제 약간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까지 한 다음에 봐봐 하신 다음에 자 x를 구해서 칩시다. 이거 아마 x가 이게 아마 5인가 나오게 되거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게 5라고 나오게 돼요. 5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x를 구했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이 문제 풀 거냐면은 자 이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는 셈이잖아요. 이제 자 그럼 여기서 흐름을 이렇게 잡을 거야. 흐름을 선분 AC 구하는 거잖아. 근데 선분 AC를 갖고 있는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삼각형 ACD를 봐봐. ACD. ACD에서 이걸로 사인 붙여 있을 거야. 사인 요거분의 요거는 ER 이렇게 식을 쓸 거야. 여기도 이제 구할 수가 있지. 세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이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 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흐름을 잡고 풀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그 삼각형 CED에서 이제 CED에서 저 코사인 D를 구해준 다음에 코사인 D를 마지막으로 삼각형 이제 ACD에서 사인 즉 씁니다. 이 R은 X로 쓸게요. 이 R은 그래서 사인 D분의 3분 AC 이렇게 좀 이제 잡고 들어가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AC를 구할 수 있어. AC를 여기서 AC를 구할 수 있습니다. AC를 이렇게 좀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렇게. 자, 흐름이 좀 잡히십니까?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잡고 할 거야. 이렇게 흐름 잡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한 거는 거기 프리스테이지랑 조금 다르겠거든요. 프리스테이지 좀 설명 좀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프리스테이지는 뭐냐면, 여기까지 동일해.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외접원의 반지름 x가 5인 거 구했으면은, 여기 이 c가 4면은 나머지 5, 2가 1이에요, 1. 5, 2가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하는 거야. 뭘 해주는 거냐면, 거기 지금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스테이지 3에. 원 내부에서 두 할선이 만날 때 공식 또는 정의를 활용해가지고 선분 A, E의 길이를 구하래.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저게 뭐 하는 거냐면 아마 이거 내가 설명드린 적 몇 번 있을 거야.
원 내부에서 활선 두 개.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P, A, B, C. 이 상황에서 성립하는 관계식이 있죠? 뭔지 기억이 나시죠? 뭐였죠, 이거? 3분 PA 곱하기 3분 PB는 3분 PC 곱하기 3분 PD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스테이지 3야. 이거 얘기하는 게. 스테이지 3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스테이지 3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이거죠?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 얘기야. 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A를 구할 수 있냐? 이제 원을 좀 연장해야 돼. 단원을 원장해서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연장해서 그으면 연장해서 이렇게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거야. A2 곱하기 2G는 2C 곱하기 2 여기 반대편 여기를 이제 뭐 F라고 잡으면 이게 스테이지 3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스테이지 3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요거 그림 연장해 주셔가지고 3분 자 2A 곱하기 3분 2D는 3분 2C 곱하기 3분 2F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를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ED의 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3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EC의 길이는 4라고 하면 되고요. EF의 길이는 1이랑 반지름 더하니까 6이지 6. 얘가 다 길이가 나와. 6, EC가 4, ED가 3루트 1. 여기서 EA가 나와. EA가. EA까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EA의 길이랑 여기 EC의 길이랑 135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펼쳐주면 나올 거야. 코사인 법칙.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뭐 교과 외, 뭐 교육과정 외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옛날에 교육과정에는 있었어. 근데 아마 너네 때부터는 여기 빠져 있긴 하지만 아마 이거를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좀 듣거나 배우신 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소재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막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가끔 생각보다 활용도는 뭐 엄청 높지는 않고 적당히 있긴 하지만 요거를 알면은 우리 풀이 방법이 하나 더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사인 법칙 내용만으로 풀려면은 이제 이렇게 흐름을 잡고 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 잡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반지름을 미지수로 잡아주는 게 중요해. 반지름 미지수로. 보통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미지수 잡고 푸는 게 좀 어려워요. 미지수를 잡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지수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하려면은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미지수 잡아보니까 풀리구나.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쌓여야 됩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 이거를 지금 딱 절반밖에 못 보시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오히려 요거를 더 훨씬 더 잘 풀었어야 되는데, 요거를. 자, 요거야, 요거. 자, 이거는 좀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삼각형 ABC. 삼각형은 모든 각의 합이 180도지? 모든 각의 합이 180도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삼각형 ABC의 외접원 나와 있죠? 사인 법칙 쓰란 얘기겠지? 사인 법칙. 일단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 R은 3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조어져 있잖아. 이런 정보들. 자, 일단 요거를 하나 좀 써놓읍시다. 요거를 이제. 자, 뭘 써놓을 거냐? 봐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길이를 이제 소문자 ABC로 잡아주게 되면은 한 삼각형 내에서 그 사인 값이 뭐에 비례하죠? 사인 값이 바라보는 변의 길이에 비례하는 거야. 바라보는 변의 길이에. 그렇기 때문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거야. 요거는 사인 값은 이제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바라보는 대변의 길이에. 바라보는 대변에 비례할 거야.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걸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서요. 이걸 보면 사인 A가 바라보는 거를 소문자 A, 사인 B가 바라보는 거를 소문자 B로 잡으면 여기서 A와 B를 몇 K로 잡을 수 있어? 소문자 A는 몇 K? 2K야, 3K야? 2K로 잡아야지. 2K로. 반대로 생각해서. 2K, 3K로 잡아. 자, 근데 봐봐. 나조건 코사인 B가 코사인 C랑 같대. 저거 무슨 말이지? 뭐라고요? 이등변 삼각형. 지금 이등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B랑 C랑 같니 이게? 너네 코사인 값이 같다고 각이 같니? 코사인 값이 같으면 각이 무조건 같나? 생각해 볼래? 각이 같니? 코사인 값이 같으면 각이 같다. 맞니 이거? 꼭 맞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제 우리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코사인 함수가 같은 코사인 값이지만은 이제 각도가 다를 수 있긴 하잖아요. 근데 삼각형 안의 값, 삼각형이 0부터 180도 사이 범위니까 이제 1사분면, 2사분면의 범위 있지. 그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각이 같게 돼 있어,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래서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BC가 같다야. 삼각형이니까 BC가 같아.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BC가 같습니다. 삼각형이니까 BC가 같아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이니까 BC가 같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등변 얘기하는 거 이등변. B가 3K? 그럼 여기서 C도 3K다 라고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내가 이제 그 A가 2K. 그래서 이제 B가 3K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2K고요. 여기 3K입니다. 3K. 여기도 3K입니다. 3K.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2K, 3K, 3K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지금 삼각형의 세 변의 비율을 아는 셈이죠. 3대 3대 2니까 사실 K를 몰라도 비율을 알면은 각을 구할 수 있잖아. 각을. 여기서 코사인 곱셈 변형식을 쓸 거야. 코사인 A는 해주셔가지고 변형식을 씁니다. 변형식을. 변형식을 쓰면은 코사인 A가 나오긴 하겠죠? 코사인 A가 나왔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 돌리면 돼.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까지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 써줄게. 어차피 다 KKK 비율이니까 내가 이렇게 써도 되겠지? K 안 써도 되겠죠? 9분의 7 나오게 될 거야. 9분의 7. 이게 9분의 7로 나오게 될 겁니다. 9분의 7. 9분의 7로 나올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외접분의 반지를 해가지고 사인 법칙 해가지고 2R은 사인 A분의 바라보는 선분의 길이 2K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 K가 뭔지 한번 구해볼게요. K가 뭔지. 요 흐름으로 가면 돼. 요 흐름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됩니다. 그럼 K까지 구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K까지 구하면. 이렇게 좀 흐름을 잡으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코사인 값이 같다고 각이 꼭 같진 않을 수 있지만 삼각형이면 무조건 각이 같은 거야. 삼각형이면. 그럼 이거를 사인 버전도 생각해 볼까? 이거는 이제 논외로. 만약에 삼각형에서 사인 값이 같아.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로 BC가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니? 삼각형에서 사인 값이 같으면 BC가 같니? 같니? 다르니? 삼각형에서? 같을까 다를까? 같니? 다르니? 같습니다. 왜 같을까? 왜 같아? 사인 함수 그려봐. 사인 함수가 이제 180까지 그릴게. 사인 값이 같은데 각이 다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각의 합이 뭐야? 180도야. 180도지. 그러면 두 각을 더해서 180이야.
그럼 모순이지. 그러니까 BC가 같은 경우에만 이런 일이 벌어져. 사인 값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삼각형의 각 내에 있는 각도라고 한다면 무조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각도가 같다라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무조건 각도가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표시해 놓으셔가지고 이제 이거 삼각형 내에서는 B equal C가 성립한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했지만 이게 탄젠트로 나와도 똑같지 않을까 사실? 탄젠트로 나와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탄젠트로 나와서 탄젠트 B가 탄젠트 C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것도 이제 BC가 같은 각이어야 가능합니다. 이거 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이게 다 삼각형 안의 각이라면은 무조건 같은 각이어야 가능해. 같은 각이어야. 같은 각이어야 가능합니다. 같은 각이어야.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절반밖에 못 푼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7번은 이제 거의 다 푸셨으니까 이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47번은. 자, 이거 AB 더해서 10이니까 저기서 AB 더한꼴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이제? AB 더한꼴을. 항의 개수가 10개니까 이제 곱하기 10도 고려했었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요 문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요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요게. 자, 요거 정답률 요 당시에도 좀 낮았거든요, 이제. 자, 근데 이게 그냥 그냥 계산이야, 계산. 계산식 써볼게요, 이거.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또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같다. 그러니까 직방 세우고 y절편이 같다라는 식 세워주면 되는데 그 식 정리가 문제인 거야, 식 정리가. 식을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거든. 첫 번째 거, 요거. 자, y는 해가지고 쓸게. b-a분의 로그 2b 마이너스 로그 2a. 그 다음에 이제 a, 로 쓸게요. x-a 플러스 로그 2a 라고 식을 쓰도록 할게.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씁시다. y는 해주셔가지고 이제 b-a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4의 p 마이너스 로그 4의 a로 잡으신 다음에 x-a로 잡고 플러스 로그 4의 a 이렇게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잡아주면 지금 y제편이 같아야 되니까 이제 각각에서 x에 0 넣어야 되겠죠? x에 0 넣어볼 건데 x에 0 넣어보시면 0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지금 그 마이너스 a가 곱해지게 되는 거죠. b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 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에다가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뭐랑 같아야 되냐면 밑에다가 0 넣은 거랑 같아야 돼 이제. 그래서 b-a분의 여기 0 들어가시면은 마이너스 a에 로그 4b 마이너스 로그 4a 플러스 로그 4a라고 이렇게 좀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길게. 좀 되게 식이 좀 길죠. 길게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요거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잖아. 정리를 해봐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밑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여기 4를 2의 제곱으로 해서 끄집어 내볼 겁니다. 우변만 좀 건드릴게. 우변만 이제. 여기 4가 2의 제곱 2분의 1이 앞에 나올 거고 여기도 2분의 1이 나올 거야. 여기도 이제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2분의 1을 끄집어 내보시게 되면은 자 2배의 b-a 2분의 1이 각각 이렇게 전체로 나오죠. 마이너스 a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해주셔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 2분의 1 로그 2의 a라고 써. 이렇게 식을 써. 이렇게 좀 식을 쓰고 이제 좀 보니까 이제 양변을 이제 이렇게 쓰시고 비교를 해봐. 비교해보면은 지금 뭔가 좀 보이니 이게? 뭐가 좀 보이니? 일단은 그
동류항이 좀 있지 않니? 동류항이? 지금 이제 요 덩어리 하나 있고 저 덩어리가 지금 여기 지금 몇 개 있어? 2분의 1개 있잖아. 맞니? 그 다음 여기도 있잖아. 얘도 이제 동류항이잖아요. 동류항. 얘도. 얘끼리도 동류항이니까 잘 이항해가지고 동류항끼리 식정리 해볼 수 있잖아. 동류항끼리 식정리. 그러면은 너무 식이 복잡하니까 뭐 잠깐 뭐 A, 대문자 A, B로 뭐 치환해 놓는 것도 괜찮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내가 잠깐 치환해 놓고 할게. 좀 복잡하니까. 잠깐 치환을 한번 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식이 이렇게 나오지 않니? 잠깐 치환해 놓으면 제가 A 플러스 B는 이제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가 나오게 되니까 뭐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거 정리해주면 이거 아니야? 이항해주면 이게 2분의 1에 A 더하기 2분의 1B가 0이니까 이항해서 해주면은 결국 A가 마이너스 B 뭐 이런 식이 나오니? A가 마이너스 B 이런 식이 나오긴 하겠죠. A가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저 A가 다시 쓸게요. 이제 이거 A를 저 A가 이제 마이너스 A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 나누기 B 마이너스 A 요게 이제 마이너스 로그 2의 A라는 거니까 우리 요거 그냥 풀면 돼. 정리해서 풀면 돼. 정리해서 여기 밑에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거 그냥 풀면 돼. 양변에 이제 분모를 곱해보시면 여기 의견부터 마이너스에 b 마이너스 a에다가 이제 로그 2a라고 이제 쓰시고 이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로그 2a 자 여기다 지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지웁니다. 일단 여기 지웁니다. 자, 여기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a에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 한번 잘 전개해서 한번 따져보시면 이게 지금 잘 보면 소거되는 항이 보이니? 소거되는 항? 전개했을 때 소거되는 항이 있어. 플러스 A 로그 2A 플러스 A 로그 2A 얘가 소거돼요. 이거 소거돼. 소거되고 남는 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A의 로그 2의 B는 마이너스 B의 로그 2의 A가 돼서 부호를 여기서 그냥 이제 뒤집어 주시고 부호 뒤집어 주시고 이 앞에 개수를 이제 거듭제곱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A의 B제곱. 이게 같다야, 같다. B의 A제곱과 A의 B제곱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F1이 40이라 나와 있잖아. F1을 써봐. F1을 쓰면 이거거든. 문제에서 F1이 A의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더해서 40이라고 했는데, 각각이 같네? 20 나눠 가져야 되니? 20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따라서 A의 B제곱이랑 B의 A제곱이 20이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넣는 값을 구해보면 돼. 이 넣은 값을. 이 넣으면은 제곱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제곱으로 더해주면은, 20의 제곱, 20의 제곱으로 더해서, 400 더하기 400 해서 800으로 나와야 돼, 800.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사실 이게 거창 기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이지 않니, 계산. 그래서 요즘 지수함수, 이건 조금 출처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요즘 지수함수 로그하면서 문제가 이런 계산을 좀 잘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 계산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산으로 밀고 가야 돼, 계산으로. 이게 맞나? 해봐야 돼. 안 해보기 전까지 몰라. 계속 계산해보고, 물론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검토하겠지만, 계산 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계산을. 근데 이제 혹시나 여기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이게 같으면은 A랑 B랑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 만약에. 근데 A랑 B랑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같지 않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A랑 B랑 같지는 않으니까 숫자를 어떻게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20이 나오는 걸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